세계 경제학 필독서 50. 24. 에른스트 프리드리히 슈마우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 거대주의와 물질주의에 맞선 작고 소박한 것의 가치. 에른스트 프리드리히 슈마우. 독일 출신 20세기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통계학자, 환경운동가다. 최소 자원으로 최대 행복을 얻는 불교 경제학을 창시했다. 대표작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책을 넘어 한 시대를 풍미하는 문장이 되어 40년이 넘도록 호평받고 있다. 타임은 이 책을 두고 한 권의 생태학적 바이블이라고 일컬었으며 로고스는 20세기를 만든 책 100에 선정했다. 헨리 포드의 조립 라인이 완성된 20세기 초반부터 1970년까지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생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이 나왔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기에 늘어만 가는 세계 인구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슈마우는 이 같은 표면적인 성공의 근간에는 인간이 자연과 무관한 외부의 존재며 천연자원 사용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믿음이 깔려 있었다고 지적한다. 우리가 생산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예기치 못한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마주했다. 바로 환경오염과 질적 저하였다. 이 새로운 문제는 천연자원이 소득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되었다. 천연자원은 급속도로 고갈되는 자본이다. 슈마우는 이를 자신이 생산하지 않는 물건은 값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는 인간의 성향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즉, 우리는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면 공짜로 생각한다. 슈마우는 1973년에 출간한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이처럼 잘못된 추론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한다며 농업과 공업, 사회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젊은 시절의 슈마우는 자신이 배운 경제학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영국과 독일의 전후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다 마흔 직전에 급진주의자가 되어 더 많은 부가 쌓인다면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란 생각이 허구임을 밝히겠다는 사명을 품었다. 이 책을 쓰던 당시 미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6%에 불과했지만 전 세계 1차 자원의 40%를 사용하고 있었다. 슈마우는 성장 추구가 언제부터 도를 넘게 되었는지 의문을 품었다. 슈마우의 기존 에세이를 모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초반 반응이 미미했지만 세계 빈곤, 생태계, 대한에너지 활용, 자율적인 지속 가능성 증대 등에 관심을 품게 된 중산층의 실행에 따라 입소문을 타고 점차 인기를 얻었다. 초기 환경운동의 상징이자 지금까지도 생태학 바이블로 평가받고 있는 이 책은 현재 수백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다. 한층 더 영속적인 번영을 위해 케인스는 풍요의 시대가 다가와 인간이 삶의 정신적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리라 예측했다. 반면에 슈마우는 인간이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한 생산과 소비에 끝이 없으리라 추론했다. 슈마우는 탐욕과 시기심이 현대 자본주의의 결정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한다. 소비 증가로 인해 자기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인간은 이기적이고 심지어는 반사회적인 수단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부유한데도 무수한 사회 문제가 생겨나고 GDP의 증가로 사회의 진정한 상태를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 부유함이란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억압, 불평등, 자원 착취의 지표일지도 모른다. 슈마우는 대안으로 영속성을 제시한다. 영속성을 추구하는 사회 및 경제가 지구의 자원과 인간의 욕구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로 진화하기에 훨씬 더 유연하고 오래 지속된다. 대지는 모든 사람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충분하지만 모든 사람의 탐욕을 충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간디의 말이 영속성을 압축적으로 설명한다. 새로운 경제학을 향하여 슈마우는 경제학이 인간의 문명에서 너무도 중요해진 바람에 다른 모든 것을 가려버린다고 주장한다. 무엇이든 비경제적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어리석은 행위라는 프레임이 씌워진다. 이윤이 나오는지 여부만이 중요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슈마우가 보기에 이러한 인식 때문에 이윤이 사회 전반에 반드시 이익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은폐된다. 제너럴 모터스의 좋은 것이 미국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경제성만 판단하는 사람들은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하며 깨끗한 공기와 물, 좋은 토양과 같이 생산에 필요한 여러 투입 요소가 공짜라고 단정한다. 환경에 치명적이라 해도 경제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반면에 환경 보호에 신경 쓴 행위라 해도 비경제적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슈마우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시장 거래 대상으로 격하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았다. 구매자는 가격이 적절한지 따질 뿐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슈마우는 시장이 사회의 겉모습에 불과하며 사회의 밑에 빙산처럼 깔려있는 자연적 사회적 사실을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통찰을 발휘한다. 그는 시장은
개인주의와 무책임성이 제도화된 형태라고 말한다. 그가 만들어낸 메타 경제학 미터 에코nomics는 재화와 서비스가 자연이라는 맥락 안에서 만들어내는 질적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슈마어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만든 재화인지 자연이 제공한 재화인지 구분하지 않으며 재화가 손쉽게 대체될 수 있는지 아니면 오늘날의 표현대로 지속 가능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따지지 않고 재화라는 말을 한다. 불교 경제학. 불교 국가는 자국이 영적 유산과 현대 경제학을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슈마어는 불교 국가가 독자적인 유형의 경제학을 개발하는 편이 한층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질문한다. 현대 경제학자들은 노동이 노동을 제공하는 인간과 별개 단위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노동은 필요악이며 생산의 투입 요소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에 인간의 노동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든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 예가 효율성을 위해 가장 간단한 단위로 작업을 세분화하는 노동 분업이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노동의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본다. 인간의 역량 개발, 자기중심주의 극복, 삶을 개선할 재화와 서비스 창출이다. 이러한 교훈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판매용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지루하고 긴장되며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제품이 생산하는 사람보다 중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여가를 누리기 위해 일한다는 개념 역시 불교의 관점에서는 이질적이다. 불교는 삶을 전체로 여기지 부분으로 나누지 않기 때문이다. 슈마어는 불교도가 문명의 본질을 욕망의 증식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순화에서 찾는다고 고찰한다. 근로자가 의미 있는 일에 종사해 기량과 잠재력을 활용하고 개발함으로써 인간성이 형성된다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실업이 인간에게 재앙인 까닭은 소득 감소뿐만 아니라 인간 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훈련의 기회를 앗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노동은 질서와 의미를 부여한다. 불교 경제학은 최소한의 소비로 최대한 충족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엇이 생산되든 어떤 면에서 인간의 발전에 기여하게 마련이다. 슈마어는 이러한 생각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감탄한다. 반대로 가장 많이 소비한 사람을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등 국가 경제를 소비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은 극도로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한다. 불교 경제학의 특징은 단순성과 비폭력성이다. 자급자족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국제무역에 의탁해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분쟁을 일으키거나 휘말릴 가능성이 적다. 현지 자원으로 현지인의 요구에 맞춰 물건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면에 외국산 수입품에 의존하는 생산은 독창적이지 않으며 실패로 끝난다. 불교에서는 스스로를 수십억 개의 지각이 있는 존재 중 하나로 간주한다. 이 모든 존재는 다 함께 생태계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따라서 이득을 얻기 위해 이러한 생태계의 일부를 함부로 이용하는 행위는 비정상적이다. 슈마어는 우리가 현대의 산업성장과 농촌의 정체라는 양자택 일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물질주의적인 경솔함과 전통적인 고착 상태 사이에 중도가 존재하며 그처럼 올바른 생활수단을 찾기 위해서는 두뇌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적정 기술.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 테크놀로지 위드 어 휴먼 페이스이란 챕터에서 슈마어는 자본 침약적인 기술 이전이 개도국의 GDP 증가에 기여할 정도로 효과를 거두었지만 신산업 관련 일자리와 투자를 통해 이득을 본 도시 엘리트와 퇴보한 농촌 빈곤층으로 구성된 이중 사회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한다. 그는 자본 침약적인 기술을 중간 기술로 대체하자고 제안한다. 그가 말하는 중간 기술이란 인간의 잠재력을 파괴하지 않고 실현시켜주는 기술이다. 이러한 자립 기술이나 인간의 기술은 거대 규모의 산업 생산과는 대조적으로 지역적 활용이 가능하고 한정된 전력이나 연료를 사용하며 사회 정문화적 규범에 부합하고 큰 공장과 기반 시설의 필요성을 없앴다. 이제 중간 기술은 적정 기술이란 말로 한 발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 범주 안에 들어간다. 슈마어의 이론은 간의 수공업 국가에 대한 간디의 구상과 일맥상통한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 자본주의가 무자비한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슈마어와 간디의 이론은 독특하게 느껴진다. 그렇지만 경제력과 군사력이 비례한다는 슈마어의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그는 어떤 국가가 경제력을 탐욕스럽게 추구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와 자원을 두고 싸우거나 자국의 번영을 위해 천연자원을 망가뜨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이 사라진다고 본다. 슈마어가 보기에 느린 발전은 더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와 평화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다. 시대가 흘러도 강력한 울림. 슈마어는 유기농, 식품의 이동거리 단축,
수공예로 대표되는 생활 방식을 예견했다. 이는 현재 대량 소비와 에너지 집약적인 생활 방식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그는 시대를 앞서갔지만 오늘날 독자가 보기에도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여러모로 이상주의적이다. 슈마우는 적정 기술로 빈곤층을 도와야 한다고 했지만 개도국 입장에서 적정 기술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열등한 기술을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선진국의 산업 규모와 기술을 모방하고 싶어 한다. 게다가 슈마우는 기술을 통해 기존 자원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거나 부가 증가하면 가족 규모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해외 이민이나 도시 이주가 낙후된 시골에만 머무른다면 얻지 못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 책으로 인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증대되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윤리적인 소비자의 출현을 예고했다. 이들은 저가 의류가 방글라데시 노동 착취 공장의 생산물이거나 값싼 스마트폰이 중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계 임금을 받은 덕분에 가능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에 소리 높여 항의하는 사람들이다. 인간의 정의와 환경의 건강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단순한 경제를 추구하면 덜 폭력적인 세상이 온다는 그의 생각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E.F. 슈마우 더 알아보기. 1911년 독일 본에서 정치경제학 교수인 아버지 아래 태어났다. 본가 베를린에서 학업을 마치고 1930년에 로즈 장학금을 받고 옥스퍼드 대학교에 진학했다. 이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22살 나이에 교수가 되었다. 1943년 국제 결제 메커니즘을 주제로 이코노미카의 논문을 기고해 케인스의 관심을 받았다. 영국의 복지 제도를 설계한 윌리엄 베버리지를 멘토로 삼았다. 1945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고 전후 독일 재건을 담당한 영국의 통제위원회에서 4년간 일했다. 1950년 영국의 석탄 공사에 입사하여 20년간 근무했다. 1955년 경제자문관으로 미얀마를 방문, 몇 달간 머물면서 불교 경제학이라는 개념을 고안했다. 이외에도 인도와 잠비아의 개발 고문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당혹한 이들을 위한 안내서, 자발적 가난 등이 있다. 1977년 세상을 떠났다. 이상으로 슈마우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이었습니다.